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황우석 때는 논문 조작이었죠. 실질적인 환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들어갔잖아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몰랐다면 제약회사 자격이 없습니다. 기업 말만 듣고 땅땅땅 허가하지 말고 기업 말이 맞는지 전문적으로 확인하라고 우리가 식약처 세우고 식약처 공무원님들한테 월급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지금. 자, 저는 비디오 진동민 기자고요. 그다음 이쪽은 비디오 이생희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 보도국 경제부 조동찬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부로 편제가 돼서 네. 지금 의학 전문 기자신데 경제부 소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민보사 좀 얘기는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제로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최근에 얘기 시켜주셔야 돼요. 인보사는 뭐냐면 코오롱생명과학이라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골관절염, 특히 무릎 그 골관절염의 통증 완화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아니 이제 세계 최초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세계 맞습니다. 최초로 미국이나 뭐 아직 일본이나 이런 데서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가 판매를 허가한, 사람들에게 환자에게 투여를 허가한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 이 세계 첫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첫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유전자 화려하죠, 세포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한 과학적인 용어가 들어간 치료제지만 목적은 기존의 치료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유전자를 쓰고 세포까지 써서 700만 원이나 환자가 내야 하는데 기존 이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는 그냥 몇천 원이죠. 많이 잡아야 몇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치료비는 적어도 몇백 배 비싼 이런 건데 왜 통증 완화만 목적으로 이게 시장에 나와야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만 되도록 문제가 없더라도 좀 이상하죠. 지금 이건 이제 물론 이 문제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후속 취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예요. 그럼 애당초 3월 31일 식약처가 예정에 없던 보도 자료를 일요일이었어요. 기자들에게 마구 보고합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세계 첫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판매 중지했다.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 뭐야? 그래서 그날 들여다봤죠. 여기서 말 그대로 하면 1핵과 2핵이 있는데 2핵은 성장 인재와 연골세포로 만들어졌다는 2핵이 미국 임상시험 도중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로 밝혀져 판매를 유통 금지시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주세요? 뭔 소리야 이러지. 지금도 사실 기사 보면 어려워요. 보통 어렵게 쓰는 거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조금 쉽게 들어갈게요. 연골은 뭐냐면 왜 연골세포 이런 세포가 들어가느냐. 연골은 이제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연골은 불운하게도 재생이 안 돼요. 거기에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세포 치료제의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연골이 되려면 어떤 세포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연골세포죠. 연골세포가 분화가 되면 연골이 되니까, 그럼 여기 유전자가 왜 들어가느냐? 그냥 연골만 뿌려놓으면 얘가 안 자라요. 잘 안 자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장인자라는 유전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 실은 대단히 간단하죠. 자, 그거를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최초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 이거 성공했다 하고 인정을 해준 건 언제입니까? 2017년 7월 12일입니다. 인보사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1과 2를 네. 1과 2를 합친 게 인보사입니다. 여기서 액이라는 건 액체할 때. 액체할 때입니다. 네. 1은 뭐냐? 1은 연골세포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2번은 유전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연골세포 플러스 유전자죠. 유전자가 이제 성장인자죠. 연골세포 플러스 성장인자 이 액을 합친 게 인보사예요. 1액만 갖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이게 키가 되는 거죠. 코오롱 생명과학의 기술은 2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골세포 플러스 성장인자라고 다 허가를 받았고, 코오롱은 미국 식약처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그건 어떤 말인가 똑같으냐면, 만약 코오롱이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미국 FDA에 서류를 냈으면 빠꾸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발적인 검사냐 아니냐는 사실은 여기서 커다란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이 검사를 해봤는데 이 이액에서 연골세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장세포가 나왔습니다. 키드니, 콩팥 세포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 갖고도 좀 이상해요. 아, 이상한 애가 왜 나와요, 제가? 신장세포는 뭐냐면 이 신장 유래세포인데 HEK라고 합니다. 이거 좀 하면 휴먼 엠브리오닉 키드니 셀이라서 그런데 이 신장세포는 이 지가 엄청나게 잘 자라요. 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암세포랑 견주어도 암세포를 얘가 물리치고 얘가 다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잘 자라는 애다.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세포는 어떻게 되냐. 이 신장세포를 파는 회사가 절대로 사람 몸에 들어가는 약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람 몸에 들어간 약에는 절대로 신장세포를 넣어서는 안 되고 니들은 딱 이렇게 증식용으로만 사용해라라고 아예 계약을 그렇게 설명서에 쓰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장세포는 세계 세포은행에 뭐라고 분류가 되어 있냐면 종양원성, 종양 유발 가능, 그러니까 튜모리제닉입니다. 튜머가 종양이잖아요. 리제닉이면 종양을 몸에서 만들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연골세포가 아닌 이 튜모리제닉한 신장세포를 판매하는 회사조차도 절대 사람 몸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하고 미국 세포은행에서는 이것도 튜모리제닉으로 분류해버린, 그래서 이것은 종양원성,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런 세포로 규정한 세포가 지금 인보사에서 나온 겁니다. 3월 31일 날 식약처의 발표는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은 우리가 그거 혹시 어떨지 몰라서 우리가 미리 체크해봤더니 우리 스스로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연골세포를 넣지 않고 신장세포를 넣었다라는 게 이거 실수입니까? 고의적인 겁니까? 그러면? 코오롱이 이것에 대한 임상 허가를 2004년도서 15년 전부터 밟았습니다. 근데 코오롱은 그때부터 신장세포였다. 에?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몰랐다. 이름표가 바뀌었을 뿐이다. 애당초 신장세포였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연골세포 이름을 단 것이다. 이름표를 연골세포라고 허가를 받았을 뿐이지 원래부터 신장세포였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다. 이게 최첨단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제약회사라는 회사가 15년 동안 몰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일단 뭐냐면 이 신장세포는 절대로 약에 써서는 안 되는 세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장세포가 들어간 약 중에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인보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사거나 아니면 처방전 없이 사는 소위 얘기하는 시판 약 중에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는 약은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인보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유통이 돼요? 지금 임상시험에 한 145명 정도가 맞으셨고 시판되기 3,403건이니까 3,707명이라고 돼 있어요. 3,700여 명이 네. 이 약을 소위 몸속에 넣었는데 그렇죠. 혹시 그러면 종양이 유발된 분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지금 추적을 해봐야 알겠죠? 코오롱이 주장을 하는 게 여기다 우리가 방사선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포를 사멸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 유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SBS 보도에서 밝혔듯이 이게 만약 2010년 이전이라면 코오롱의 그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게 맞을 수 없느냐? 2010년에 런던에서 코오롱의 주장대로 종양 유발성 이런 신장세포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혹은 항암제를 처리해서 세포를 사멸시켰는데도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종양을 유발시키더라. 그러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주장하는 방사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100% 그렇게 고지못대로 믿을 수만은 없겠죠. 3,700여 명한테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취재하고 쉽게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2017년 7월 12일에는 그냥 무사 통과가 됐을까 하는 부분이 남겠지. 7월 12일 날 어떤 약을 허가를 하기 전에 약심이 중앙약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도 봤는데 반대가 많았던데 보니까. 이거 언제 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4일에 이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를 7분이 전문가들이 딱 모여요. 그래서 봤더니 6분이 안 돼 이거 허가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2달 열흘 만에 2017년 6월 14일에 이례적으로 2차 약심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허가가 납니다. 되게 과정이 뭐지? 영화 같죠? 사이에 대선이 있었는데. 영화 같죠? 그렇죠. 그때 왜요? 저 그냥 한 얘기예요. 대선 뭐 그냥 한 얘기예요. 6월. 그래서 뭐냐면 전 정권의 문제인지 현 정권의 문제 헷갈려요. 근데 궁금한 건, 자, 그렇게 뭔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당시 그러면 식약처장은 새로 되신 분이죠? 아닙니다. 전 정권의 그분이 그만두시기 전에 요거 하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게 이겁니다. 그분의 조남을, 손문기 전 식약처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되셨고, 네. 요건이 있을 때까지는 네. 식약처장이셨고, 그리고 이제 7월 12일 날 이거에 허가를 해주시고 7월 달에 그만두십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어떻게 지냈어요? 누구신지? 지금 그래서 그분의 계신 위치가 취재가 안 돼요. 야, 이거 걸린 액수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저 사실은 그 이 약에 딸린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두 개의 회사의 뭐 시가총액이 애당초 뭐 7조에서 9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손실된 날라간 액수가 뭐 2조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1차 약심위에서 왜 이걸 거절했느냐, 왜 이걸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느냐, 이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 제라면서 임상시험을 봤더니 다른 세포 치료제와 임상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위약군,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로 투여한 군과 비교해서 이게 뭐 통증 효과가 좋다는 건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야,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 통증 완화라니 볼관절염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게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연고를 재생하는 효과를 입증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치료약은 리스크 베네핏, 가격이 너무 센 것도 위험이죠. 경제적 위험 부담이니까. 그리고 어떤 모든 세포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 베네핏을 따져봤을 때 이것은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해서 이걸 불허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얘기한 그 연골세포라는 전제하에 했던 상황에서 그렇죠. 그랬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장세포는 아예 빼고 몰랐으니까. 몰랐을 때고 연골세포라도 종양을 혹시나 유발할 수도 있으니 그 그렇죠. 리스크를 안으면서 이걸 쓰기에는 글쎄 이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겁니다. 그게 4월 상황이고. 예. 자, 6월로 가보죠. 6월 14일 날은 2017년 6월. 새로운 심사위원이 5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리고 1차 때 심사위원이었던 3사람이 불참합니다. 뭐 이상해. 이상해요. 느낌 되게 오네. 이상해요. 느낌 오잖아. 조 기자가 그러면 6월 상황은 어쨌든 통과가 되는 거죠. 네, 6월 상황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데 뭐냐면 1차 때 1, 2, 3 이 세 가지 이유로 불허가 됐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코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로 이게 바뀝니다. 자료를 따르면 이것은 이렇게 되니 괜찮고 이것은 이렇게 되니 괜찮고. 자, 근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 왜냐면 이제 불허에서 허가로 바꾼 제출 자료, 그 마법과 같은 제출 자료가 무엇이길래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고 코오롱 측에도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그 두 번째 약심회의에서 제출했다는 그 자료, 그래서 세 가지 미충족 요건을 다 충족 요건으로 다 뒤바꾼 마법 같은 자료들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좀 에필로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 기자 이걸 지금 4월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다른 전문가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코오롱생명과학 했더니 연골세포와 이걸 성장세포 TGF 베타를 써서 하는 거는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하. 다 안 됐는데
쟤는 어떻게 이게 됐지? 그러니까 저 노하우는 어떤 거지? 사실 그러니까 드러난 코오롱 생명과학이 밝힌 걸로는 자기네들도 다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대부분 그 정도는 해봤는데 다 실패했는데 코오롱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 만약 했다면 노하우인 거죠 그게. 연골세포에 TGF-베타를 쳐서 이것을 연골로 분화시키는 거를 실제로 잘 분화되는 것을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그러더라고요. 키워보면 진짜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코오롱이 신장세포인 걸 애당초 몰랐다. 신장세포니까 연골세포인 줄 알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한 100여 개 팀이 이 GP223 신장세포 키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포를 키우는 사람은 이게 연골세포인지 신장세포인지를 모른다는 건 이게 우리 말로 따지면 전문 용어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가져와서 저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몰랐다면 제약회사 자격이 없는 거죠. 뻥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고 뻥이면 나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그러니까 연골세포가 뭔지 신장유래세포가 뭔지도 구분하는 못하는 회사가에게 제약회사를 설립을 허가해주는 나라가 더 슬픈 거죠 그게. 몰랐다면. 그리고 그런 나라를 그런 실력도 없는 회사에게 제약회사 자격을 주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그 관계 식약처는 도대체 어떤 기관입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식약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에 하나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확인해야죠. 그러라고 우리 식약처한테 월급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라고 식약처 세운 거예요. 기업 말만 듣고 땅땅땅 허가하지 말고 기업 말이 맞는지 전문적으로 확인하라고 우리가 식약처 세우고 식약처 공무원님들한테 월급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황우석 때는 논문 조작이었죠. 실질적인 환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환자가 들어갔잖아요.